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속눈썹 펌 특강을 맡게 된 백소은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시죠? 어쩌면 이럴 때 속눈썹 펌이 여러분들한테 효자템이 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잘 배우시면 실무적으로 사용하시면서 효과적으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우리가 속눈썹 펌을 진행하기 전에 속눈썹도 성장 주기가 있는데요. 성장 주기로는 보통의 모들이 전부 다 뭐 헤어나 뭐 바디에 나는 털들이나 또는 속눈썹이나 이런 모주기가 조금씩 다른데 속눈썹은 2달 간격으로 모가 빠졌다가 새로 성장하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속눈썹 펌은 2달에 한 번이 가장 안정적인 주기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퇴행기 모는 우리가 쉽게 확인하시려면 가장 두껍고 건강한 모가 퇴행기에 몰아서 그 모는 빠르게 퇴행이 되고 새롭게 자라나기 때문에 그 건강한 모를 컬을 이쁘게 잡아놔도 좀 속눈썹이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실 때에는 이 주기를 정확하게 아셔야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우리가 직모였던 모들을 컬을 잡아서 이쁘게 올리려고 진행을 했는데 한 달이 안 되는데 펌이 빨리 풀린 것 같아요. 또는 모가 다시 모가 빠진 것 같아요. 내 눈썹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정확하게 모 주기에 따라서 컬의 유지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속눈썹의 기능도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속눈썹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보호 기능, 그리고 배출 기능, 그리고 미용 기능이에요. 그래서 보호나 배출 같은 경우에는 내 눈 안에 어떠한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미연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눈 안에 혹시나 뭐 비소, 순, 아연 등 같은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갔을 때 밖으로 배출해 주는 역할도 하는 게 속눈썹인데요. 우리가 속눈썹 펌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용의 목적이죠. 속눈썹을 아찔하게 올리면 아무래도 눈매가 훨씬 더 또렷해 보이고 그리고 눈이 커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기능 중에 우리는 미용 목적의 기능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속눈썹 펌을 굳이 그러면 미용의 목적으로만 진행을 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어린아이들은 속눈썹이 많이 길고 또 많이 처져 있고 이러다 보면 시야가 좁아 보이기 때문에 시야를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속눈썹을 올려주는 이런 뭐 생활 편의로도 진행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남성분들도 속눈썹이 눈을 찔러서 이런 분들도 미용의 목적이 아닌 생활 환경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진행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속눈썹 펌은 굳이 미용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고객한테 상담하실 때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굳이 여성분들만 고객 유치가 아니라 남성분들 또는 어린 아이들도 유치를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속눈썹 펌의 원리를 잠깐 알아보면요. 속눈썹 펌은 일반 우리가 헤어펌이랑도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일제랑 이제 두 개로 나뉠 건데 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속눈썹의 결합을 풀어서 무너지게 하는 부드럽게 변화하게 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걸 할 거고 이제로는 결합을 시켜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컬대로 굳혀지게 하는 이런 결합을 할 건데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실무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일제 이제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속눈썹의 방치 시간인데 펌제를 발랐을 때 건강한 속눈썹과 그리고 많이 손상된 속눈썹과 그리고 그 눈썹의 뭐 펌을 한 지 얼마 안 된 속눈썹 이런 속눈썹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 속눈썹들의 고객들이 오실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시간으로 방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셔야 되는데 옆에 파일을 보시면 속눈썹이 많이 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7, 8분, 10분을 넘기시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또는 고객들한테 처음 하시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5분 그리고 되게 두껍고 강한 물을 가지신 분들은 18분에서 20분 정도 두는 게 좋으셔서 이런 거는 내가 시간을 잘 체크하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쓸 속눈썹 펌제는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데 오늘 저는 15분 방치를 할 거거든요. 가장 처음에는 15분을 가장 보통 시간으로 방치를 하시는 게 좋으셔서 이따 실무할 때도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속눈썹 펌의 활용을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속눈썹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져 있어서 눈에 이제 시야 보여지는데 불편함을 주거나 속눈썹을 찌르거나 이럴 때에도 사용을 하고, 두 번째는 속눈썹 연장을 주로 이제 미용 목적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내 속눈썹이 원래 길고 건강해서 굳이 속눈썹 연장이 필요 없으신 분들, 또는 속눈썹 연장으로 속눈썹이 많이 손상이 되신 분들은 그럴 때는 속눈썹 펌을 권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속눈썹이 막 메이크업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마스카라를 많이 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그런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산소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속눈썹이 손상이 될 우려가 있어서 뭐 리무버로 비비거나 이러는 것도 손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이 평소에도 항상 아찔하게 이쁜 컬을 가질 수가 있어서 이럴 때도 활용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메이크업 하실 때 뷰러 찝으시잖아요. 뷰러 하실 때 속눈썹 컬을 아찔하게 올리려고 이렇게 찝으시는데 그러다가 속눈썹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거기 속눈썹이 빠져서 안 자라는 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펌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메이크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눈매가 항상 뚜렷해 보이고 그리고 이뻐 보일 수 있는데 효과적이라 속눈썹 펌은 이런 데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우리가 속눈썹 펌제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속눈썹 펌을 이렇게 속눈썹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도 종류도 많고 그 펌제도 종류가 많은데, 처음 시술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혼동이 되실 부분이라 저는 오늘 어떤 거를 선택을 했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트로 다 구비가 돼 있어서 우리가 배울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세트로 구비된 제품들이 많은데 얘는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일회성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버릴 수 있게끔, 또 새로 할 때는 새로 뜯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을 저는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그림과 보시면 세트인데 통으로 되어 있는 펌제가 있어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뚜껑을 열고 닫고 하면서 공기 중에 산화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소모성이 많은 뭐 바디샵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장 항상 공기 중에 차단이 되어 있는 이렇게 하나하나 키핑되어 있는 걸 사용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이걸로 선택을 했고요. 또 여기 들어가 있는 글루도 농도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글루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아마 제가 글루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글루를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 제가 이따 이거는 직접 사용하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세트로 구비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도구는 다 있는데 펌제만 없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펌제만 따로 나오는 이렇게 단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도 많고, 이렇게 종류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저희는 오늘 세트 안에 일회성으로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펌제로 실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눈썹 펌의 디자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객의 눈매에 맞춰서 컬을 잡아주는 게 가장 전문적이고 또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림과 같이 저희가 가장 보편적으로 미용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C컬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가장 아찔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컬인데 이런 컬을 가장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시고, 그렇다면 내 눈두덩이가 두껍고 무쌍에다가 이 눈두덩이 살이 많은 분들은 속눈썹이 많이 보이질 않거든요. 이런 분들은 L컬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L컬을 잡아주시면 내 눈 속눈썹이 올라가 있고 훨씬 더 보통 평소 때보다 길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서 이런 눈두덩이에는 L컬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는 U컬이 있어요. U컬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파벳 U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조금 더
C컬은 이렇게 된다면 U컬은 이렇게 되는 건데, U컬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이 긴 분들, C컬을 말아주면 그런 분들은 요 눈두덩이를 찔러요. 찔르거나 쌍꺼풀 사이에 낄 수도 있고, 눈을 뜰 때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U컬을 권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가장 우리가 미용 목적이 아니고 자연스러움을 원하거나 눈이 찔려서 이런 분들 있죠. 또는 어린 아이들, 그런 분들은 미용의 효과로 아찔하게 컬을 올리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컬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J컬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총 4가지를 크게 나눠서 내가 고객 눈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세트 안에는 C컬이랑 J컬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있어서 이것도 제가 이따 롯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속눈썹 펌을 시술할 때 가장 주의사항이 뭐냐면, 눈이 예민하신 분들 있죠. 라식이나 라섹 이런 시술을 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으신 분들, 또는 눈 안에 예를 들어서 뭐 다래끼나 백내장이 있는 분들, 아무래도 펌제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걸로 자극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고, 또는 가장 크게 우리 임산부들은 파마도 하지 말라고 하죠.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펌제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서, 안정기로 접어놓은 후에는 사용을 하시는 게 뭐 별로 문제가 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초기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서 그런 분들은 안 권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켈로이드 피부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속눈썹 펌을 하기 전에 테이핑으로 눈두덩이를 고정을 할 건데, 그럴 때 피부에 부착했다 떼어낼 때 피부 부풀어 오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속눈썹 펌제가 절대 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주의하시고 조심스럽게 발라주시는 거, 그게 가장 좋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하거나 내가 시간 조율을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이쁘게 하려고 했는데 속눈썹이 지글거리고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꼭 주의하셔서, 웬만하시면 옆에 타이머를 꼭 두시고 타이머에 시간을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속눈썹 펌의 시술 순서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그 내용 자료에서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거고요. 이 시술 순서대로 저희가 촬영을 들어갈 거고, 처음에 일부로는 일제 진행하기 전에 눈매에 펌을 진행하는 그 눈매를 고정하는 것부터 일제를 바르는 것까지, 그리고 2부에서는 일제를 제대로 제거하고 이제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단하게 내가 이런 펌 시술에 대한 촬영, 인스타나 뭐 내가 하는 무슨 이런 것들에다가 촬영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그런 것들도 좀 잠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고객님들에게는 항상 속눈썹 펌 후에, 시술 후에 그날 하루는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헤어 펌이랑 되게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펌한 날은 웬만하면은 비누 세안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당일은 메이크업 하는 건 괜찮지만 메이크업 한 후에 리무버나 이렇게 자극을 주면 그 상태로 모양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조심해 주시는 게 좋으셔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또는 눈을 막 비빈다거나 잘 때 한쪽으로 쏠려서 잔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속눈썹 컬이 그날은 이뻤는데 다음날 그렇게 고정돼 버리면 이쁘지가 않으니까 이런 거 주의하시라고,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도 항상 내가 고객한테 시술을 했을 때에는 이런 주의사항을 카톡으로 전달해 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기다 담아 봤고요.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 이상의 더 궁금하신 점이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되시는 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시술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 또 고객이 불편해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또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이번에
이 제품 세트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제품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시술을 하다 보면 이거 말고 소도구두를 몇 개 내 손에 맞게끔 편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최대한 요 안에 있는 제품으로만 진행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